계양전기는 1977년 설립돼서 198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동 공구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부문은 산업용품 사업부문과 전장품 사업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용품의 주요 제품은 전동 공구, 소형 엔진, 산업용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용도는 기계, 건축, 농업용으로 사용되며 계양, 미쓰비시, 다이신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장품의 주요 제품은 파워시트용 모터 및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 등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만도 해외법인과 넥스티어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922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 당기순손실 6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0%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금액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계양전기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이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실 텐데 그렇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전기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 기간 부여 안내입니다. 회사는 2022년도 3월 1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이 좀 됐었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좀 선정이 좀 됐었는데 한국거래소는 동사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4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이에 대해서 2022년도 8월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며 동개선 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지속될 것을 알려드린다. 다만 상기 개선 기간 중에 동사가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동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 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자, 내용을 보면 좀 다소 어렵습니다. 회사가 네. 신청을 하면 다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자, 정확하게는 뭐냐면 회사는 직원 이모 씨로부터 기인된 264억 원의 245억 원이죠. 245억 원의 횡령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었고 이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4월 28일 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최를 좀 했었는데 최종적인 경우에는 개선 기간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 기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1년 이상을 좀 부여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기간이 상당히 좀 짧다는 거죠. 4개월 정도로 좀 추정이 됐는데 2022년도 8월 30일 특별한 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자, 2분기 실적 보고서의 제출 마감 시한은 바로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8월 14일 혹은 8월 16일에 제출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 검토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업심사위원회의 의중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8월 14일 날 만약에 반기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보고서가 나왔다고 바로 심의 일정을 할 수는 없죠. 2주 정도의 어떤 여유 있는 일정을 통해서 반기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내부 통제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직원으로부터 발생된 횡령 사고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회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재정립이 또는 재정립을 했는지 자, 이 부분을 소상하게 좀 확인을 좀 할 텐데 이 부분을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어떤 감사인들이 한 번 더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반기 검토 보고서상에 2021년도 기말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반기 검토 시점에서 보니까 뭐 적절하게 잘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된다면 계양전기는 이런 관점에서 뭐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직원의 200억 원대 횡령으로 좀 무리를 빚었던 계양전기 결국 8월까지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반기 검토 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개선 기간이 좀 짧게 느껴지거든요, 대표님. 그러면은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좀 마음적으로 좀 보면 보유자 관점이라면 이게 1년 또는 1년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죠, 네. 돈이 묶여 있는 것을 좀 떠나서 지금 아슬아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운명이라는 게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인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지금 계양전기 사례에서는 저희가 이전 이 분석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죠. 직원 이모 씨로부터 회사의 이 심각한 내부 통제의 어떤 훼손은 있었지만 회사는 이 피해 금액을 좀 차지하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게 오너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이죠. 회사의 오너로 하여금 횡령 배임의 어떤 이슈가 있었다면 기업의 영속성 관점, 사업의 어떤 지속성 관점,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할 수 있는데 직원의 비위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부터 기인된 이 사고가 전체 회사의 운명을 좀 판단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요소라면 그건 너무 가혹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걸 실수로 인정해서 전액 손실 반영을 좀 했었고 잠깐 감사보고서 된 내용을 좀 볼까요? 최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보면 자 공시일정을 잠깐 보면 4월 7일 날 2021년도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의 기재 정정. 지금 거기다 이제 사업보고서도 2017, 18, 19, 20. 자 이거는 6년 전부터 발생된 횡령으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다시 원점적으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네. 수정이 되어야죠. 작년 게 잘못됐고 그 이전 게 잘못됐고 지속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기인된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전면 수정하게 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가 바로 이거예요. 회사는 감사 의견의 적정,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 재무제표 역시도 감사 의견은 적정,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도 해당이 전혀 없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미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면서 당연히 그 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네. 내부 통제는 2016년부터 잘못된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요건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의 내부 통제 요건이 모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추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요인으로 확정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지금 4개월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계양전기는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좀 이뤄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감사법인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또 3일 회계법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3일 회계법인을 통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어떤 고도화를 좀 이뤄냈는데 계양전기의 경우에는 지금 회계감사인이 3일 회계법인이에요. 3일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을 통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어떤 고도화를 좀 이뤄내고 2022년도 반기 검토 보고서의 어떤 내부 통제 부분을 적정으로 좀 회사가 좀 인지하게 또는 수정된 내용들로 개선 계획에 따른 어떤 이행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위기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횡령 사건만 아니면 사실 재무 상태도 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은데 아쉬운 편인 것 같아요. 회사 자체 그런 사업의 전망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출의 손익구조 변동 보고를 좀 잠깐 볼 텐데요. 회사 2021년도 매출액은 3.7%가 증가한 3,935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9%가 감소한 253억, 당기 순이익은 173억을 좀 기록하면서 82.6%가 좀 감소했는데 횡령 금액에 따른 어떤 평가 손익 부분이 모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매출액 비중이 3.7%가 좀 증가는 됐지만 2021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기대감 좀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의 매출 인식 효과는 그렇게 큰 폭의 증감 효과는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럼 3.7%뿐이 증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2022년도에 성장성이 좀 더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양전기는 꾸준하게 지금 현 매출 포지션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즉 안정적인 수익성 기반에서 매출 확장이 크진 않지만 점진적인 어떤 매출의 성장이 이뤄내는 회사입니다. 잠깐 이 사업보고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네네.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사업보고서의 어떤 증감 효과들에 대한 어떤 매출액 부분인데, 네네. 자 여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매출 효과는 3,750억, 그리고 3,796억, 3,929억. 지금 해가 바뀔수록 거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확장성은 없지만 네. 탄탄한 원청사의 수준을 좀 기반으로 해서 회사는 현재 컨디션에 맞는 적당한 이 현 캐파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장 유지 이후에도 탄탄한 실적 기조는 현행과 같이 좀 유지를 할 것이 좀 보여집니다. 경기에 따른 어떤 이 업황 부진이나 이런 요소들이 계양전기 사례에서는 뭐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어떤 관점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산업용품 부분이 13% 증가됐고 전장품은 2%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죠. 전장품의 어떤 수요 확산 부분이라면 2023년에는 어떤 성장을 좀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캐파로서는 어떤 크게 성장성은 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은 기반으로 좀 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어서 사업 모멘텀 훼손 관점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피해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아가게 됐는데요. 보유자분들 걱정도 많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위로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위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회사는 구분응선은 좀 넘었다. 지금 내부 통제의 어떤 고도화를 통해서 회사가 잘못된 점들을 다시 잡아간다면 오히려 빠르게 긍정적인 상장 유지 결정을 좀 기대해 보고요. 4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투여했다는 부분들은 계양전기의 어떤 내부 통제 부분이 직원으로부터 이 기인된 횡령사고는 맞지만 네네. 회사의 사업 근간이 흔들어지는 어떤 모멘텀의 훼손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사례를 좀 빌어볼 때 지금 4개월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내부 통제의 고도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에 빠르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상장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이 사업 모멘텀이 좀 흔들리는 훼손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일단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반기 보고서 이후의 흐름도 좀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